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려서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물을 많이 마신 날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잠들죠, 그죠? 얘도도 그렇게 하는데 잠을 바로 못 들고 욕을 하면서 개새끼 하면서 또 뉴스 클릭을 하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화병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성을 오염시킨 이 이상한 괴물은 무엇일까? 또 클릭하면서 뒤척이다가 차라리 일어나는 게 낫겠다 해서 일어나는 분들. 12월 3일은 정말 어리석음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무속의 세계관에 빠진 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이것이 또 뉴라이트 역사관하고 연결돼서 이 정반합의 역사의 운동에서 반에 속하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를 쳐부수고 합에 이르러 절대지에 이르러 드디어 통일 대통령이 되고 영구 집권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무슨 어떤 이단도 아니야. 이단은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럴듯한. 이건 뭐 3, 4단 정도 되겠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그걸 믿고 실행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별 계획을 철저하게 안 세운 거예요. 성공했으면 정말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걸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 가겠어? 얼마 지속되겠냐고. 그래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 이외에는 응답을 할 수가 없는 12월 3일 이후에 정치 평론을 하는 새끼는 다 사기꾼인 거야. 여기에 무슨 공정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리고 무슨 정치가 있어? 원래 윤석열이가 정치를 한 적이 있나요? 정치를. 이재명이나 때려잡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밤에는 술이나 처먹고 앉아서 이런 이상한 무속적이고 기이한 역사관 세계관에 빠져서 통일 대통령을 꿈꾸면서 때가 오면 내가 반드시 척결하고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 이단 교주가 있잖아. 교주가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예도가 12월 3일 이후에 이것 다음으로 충격을 받은 게 철학을 하는 놈들이, 그래도 예도TV는 철학 채널이잖아. 이런 걸 지지하고 부정선거를
뭐 딴 데서 온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몇 개는 5년 전부터 철학 강의를 했으니까 로고가 이렇게 아는 로고도 있잖아, 그죠?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죠? 처음 보는 로고는 자기 영도자를 공격하니까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막 댓글을 쓰면서 발광을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은 뭐 철학을 꾸준히 들어와서 얘도가 로고를 알고 있는 로고들도 보이는 거야. 응? 공정하게 철학자가 시국을 논평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공정? 철학의 철자도 모르는 공정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공정하려고 할 뿐인 거지. 너는 공정해 그러면 이쪽과 저쪽을 양쪽으로 놓고 같은 균형으로 놓고 서로를 까야 그게 공정한 거야? 그런 평론가들 많잖아 유튜브에. 가끔 댓글로도 있더만 진중권한테 가보면 뭐 될 것 같네. 양쪽으로 까면서. 진중권이가 빠져있는 건 법실정주의자예요. 검사가 기소하면은 그냥 그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딱 규정하는 법실정주의자야. 그거 가서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댓글에 답글을 누가 써놨어. 그러니까 예도 TV 이 보는 분은 인 것 같아. 그런데 자기랑 정치적 방향이 달라서 써놓은 댓글 같아요. 철학 이야기 하시죠. 왜 정치 이야기 하셔요? 이렇게 거기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신 귀에 속삭이지도 않는데 안 들으면 되지. 왜 와서 들으면서 그냥 끊고 떠나면 되는 거지. 왜 와서 이런 댓글을 써놓느냐. 당신 귀에 속삭이는 것도 아닌데. 이 구절이 너무 가끔 생각이 나서 등산하다가 산책하다가 웃을 때도 있는데. 공정? 지금 국힘이 민주당하고 수준이 같아? 공정? 국힘이 민주주의 당이야?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지금? 아이고, 공정을 아무 때나 갖다 써요.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온 게 아마 조국 때부터일 거야. 그 검찰권을 갖고 한번 너도 한번 털어볼까? 그 검찰권을 갖고 여기 공무원들 많죠. 법카 갖고 2년 동안 수사해서 나온 게 9만 원이라고. 그걸 기소해서 벌금을 때렸죠. 범죄자가 되는 거지 뭐. 그럼 범죄자 하면서 또 뒤집어 씌워서 가스라이팅하고 개새끼들. 이 수준인 거야. 보수라는 자들. 보수 이데올로기가 있나? 있으면 한번 댓글로 한번 써봐. 있으면. 이데올로기가 뭐야? 기존 질서를 잘 유지하고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를 고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니네들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왔다가 웃고 가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정적을 밟아 죽이려고 그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들을 갖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거 외에 보수가 조중동, 보수의 가치나 잘 살려서 정치를 하라고. 상대방의 진보 쪽 정치인들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서 그걸로 정치하지 말고, 비열한 새끼들아. 조중동도 뭐 윤석열이가, 저는 예도는 그래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그거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고 조중동만 잘 봤어도 뭐 이까지는 안 왔다고 봐요. 그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조중동이 김대중 때부터지 아마. 김영삼 때는 못 그랬을 것 같고, 김대중 때부터 빨갱이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장사를 잘했지,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의 보수의 가치를 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빨갱이화하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걸로부터 집권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짓을 한 게 조중동인 거야. 응? 물론 뭐 거기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 중에 나름 가끔은 또 제정신 박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야. 이재명의 악마화, 그런 걸로 장사를 잘하지. 정말 비열한 거죠, 그죠? 그게 니체적으로 볼 때는 주체적으로 정치 철학을 만들어서 보수의 가치를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기존 질서를 옹호한다는 거. 그건 뭐예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가도 돼. 어차피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요,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려서 실천하고 이러진 않거든. 그게 뭐 보수 쪽에만 있겠어? 그런 거잖아. 그런데 김대중 때부터 빨갱이를 이용해서 장사질을 한 게 조중동이라고. 근데 이제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제는 강남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쪽 뭐 민주당 쪽에서 잡으면 세금 내라 그랬고 귀찮다, 이쪽이 낫다 그래도 뭐 이래서 찍는 사람들도 있고, 경남 쪽, 경북, 대구, 그런데 울산하고 부산 쪽은 지금 이 보수의 어떤 텃밭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지금 뭐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선동은 오히려 지네들이 하면서 상대방을 선동질 한다 그러는 거야. 악마화가 시작됐지. 그러니까 검찰권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틀어대 갖고 범죄자 만들어서 자기들은 정치는 안 하고 그런 걸로,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점점 이제 디지털 사회로 오면서, 그죠?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의하여 미래 사회를 위하여 토대를 놨잖아. 그런데 그 이후로 그냥 따쳐먹기만 해갖고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는 준비를 한 놈이 없는 거야. 삼성도 준비를 못해서 반도체 쪽에서 AI 적용에 느리게 가고 있잖아.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커녕 준비를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도 빨갱이를 붙여갖고 민주당 쪽에서 지도자가 나오면 악마화 시켜서 장사질하고 개새끼들이 그래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이 새끼들아. 응? 나라가 지금 쓸데없이 싸우게 만들고 우매한 국민들을 희한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들고 조국 때부터 너 한번 그렇게 수사해보자. 검찰권 동원해갖고 털다 나오면 별건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그래서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 인간의 삶이라 그러는 게 법조항에 맞춰서 사는 새끼가 도대체 이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런 식으로 악마화를 진행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는 뭐야? 뭐 완전 국민의 절반은 그냥 범죄자. 그냥 낙인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을 팔면서 정치는 안 하잖아. 그게 자기 주체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세워서 정치를 하라고. 그건 안 하고 상대방을 악마화 시켜서 그걸로 장사질하는 새끼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아마 이명박 때만 해도 보수 인구가 그래도 뭐 김대중 노무현 거치면서 그때는 뭐 보수들이 훨씬 많았죠. 그죠? 이게 이제 균형추가 점점 이제 진보 쪽으로 가는 거야. 선거에 그 텃밭이 불리했다고. 보수들이 많았다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균형추가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서 보수들은 뭐 선거하면 좋았지.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왜 정권만 잡으면 뭐 뉴라이트 나타나갖고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관 자기들끼리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국가의 역사관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려고 하니까 이 꼬라지가 나는 거지. 일본이 들어와서 한국을 식민지한 게 근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 개새끼들아. 산업사회를 위하여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을 이런 고도로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기초를 놨다고?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쳐. 그것까지도 치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에 한 짓거리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새끼가 역사를 보는 눈이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안부는 매춘이라 그러고 뭐 김구도 뭐 빨갱이였다. 뭐 다 빨갱이지 뭐. 테러리스트의 빨갱이였다. 지금도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네가 보는 역사관이지. 국민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보수 지성의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국민들이 자기보다 지성이 낮다라고 생각해. 이게 이제 시대착오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시대착오적으로 국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래 생각하고
거기에 가스라이팅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시대를 못 잃는 거지. 뭐 그런 국민도 있지 뭐. 지금도 그 희한한 세계관을 믿고 부정선거를 철석같이 믿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정치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 댓글 쓰는 거 봐봐,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나 가스라이팅 해가 잘 살으라고. 그러나 이미 지성이 높은 사람은, 일반 시민들은 그래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보다가 역사를 모르겠어? 에? 그래서 보수가 점점 이제 그 기반을 잃게 된 거야. 이 오늘 강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보수를 위해서 하게 된 것 같잖아. 그 잃게 돼서, 그러면 자기 주체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그걸 정치에 적용해서 그 정치를 실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공정하게. 이게 이런 게 공정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상대방의 지도자를, 이게 무슨 김대중 때부터 그랬다는 건 뭐야? 이미 이승만 때부터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보수가 가장 신화적 인물로 여기는 박정희. 보수가 이야기하는 산업화의 근간을 놨다. 뭐 그걸 인정한다 그래도 그것만 있어 박정희한테. 유신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이가 꿈꿨던 통일 대통령, 영원한 영도자. 그러니까 실제 공산주의에, 그러니까 저 북한의 지금 정치 체제로 거의 마지막 남은 거죠. 스스로 공산주의라 그래서 세습까지 나간 저 공산주의랑 비슷한 게 민주당 쪽이 아니에요. 국힘하는 거 봐봐. 자기 지도자한테 영원한 영도자. 코미디지 완전. 자기 비판 없이 그런 방식으로 이미 그때부터 정적을 만든 거야. 정적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게 김영삼이가 국힘의 전신이래. 김영삼이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대노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죠? 그랬잖아. 그래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정적 죽이기는 이 새끼들의 특기인 거야. 옛날부터. 그래서 자기 정치는 안 하고 타자를 악마화해서 보수의 어떤 정치력을 계속 유지.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국민이 바본가? 4차 산업시대에 뭐 핸드폰 하나면 오만 정보를 접촉할 수 있고, 심지어 철학도 앉아서 들으면서 사유를 넓혀갈 수 있고, 자기 주체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된 21세기에도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타자의 악마와.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하면은 정치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효과는 많이 보죠. 조중동 비열한 새끼들. 그러니까 효과는 상당히 봅니다. 실제로 김대중 때부터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서 하면은 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이런 희한한 세계관에 빠져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뭐
외환까지 일으켰잖아요. 뭐 북한에 막 이렇게 해서 조작해 갖고 마치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처럼 해서 그럴싸하게 친위 구테타를 모의했잖아. 그게 자기 정치에 뭐야? 주체적 능력이 없으니까 타자에 의존하는 거야. 니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타자를 악마화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정치력이 유지되는, 비열한 것 중에 제일 비열한 걸 갖고 있는 거야. 보수라는 새끼들이. 자기 스스로 가치를 세우고 그것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지는 안 하고 이재명의 악마화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앉아있는 새끼들인 거야. 여러분 국힘을 봐봐. 국힘이 무슨, 김영삼이 빼버리면 국힘의 전신이 누구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당이 됐어 또. 그런데 윤석열 같이 저런 희한한, 무속도 아니고 뭐 이상한 세계잖아. 정신병자의 세계. 저런 걸 지금도 빨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뭐 20, 30%, 뭐 30%까지 나왔다잖아. 보수가 다 직결해서 밀어야 된다. 저 공산 세력이 잡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막 이러잖아.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국민의 눈을 가리면 이 정치가 계속 유지될지 않은 거야. 조중동 잘 들으라고. 이미 그런 시대는 점점 가고 있다고.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고. 보수의 지성이라는 놈들은. 예도나 되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또 있어야 진보가 또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빨갱이로 장사를 헤쳐먹은 게 지금 몇 년인지 몰라요. 벌써 5, 60년은 됐다고. 21세기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걸 갖고. 그래서 이제 뭐 경상도나 뭐 경남에, 그러니까 수도권 빼고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 빼고, 그러니까 대구도 뭐 계속 이런 자들을 지지하겠어? 이게 무슨 정당이야? 내란을 옹호하는 게 정당이야? 그러면 철학자면은 이 양쪽을 동일하게 보고 그걸 양쪽을 비판하면서 그걸 이야기해야 그게 공정한 거야? 미친 새끼들아.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희한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선정과 선동에 놀아나는 새끼들이 철학한다고 이리저리 타고 와갖고 정신 못 차리고. 아니 이들이 민주주의 정당이라야 뭐 이렇게 같이 놓고 하지. 예도가 예언하는데요, 예언 잘 안 하는데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예도의 견해입니다. 그냥 예도의 견해인데, 예도가 김대중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도만큼 또 민주당을 비판한 적도 없어. 철학의 관점에서, 그죠? 사회 철학적 관점에서. 그런데 민주당을 뽑고, 그죠? 지금처럼 잘한 적이 없었어. 예도는 12월 3일 날 그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들의 힘이 없었다면 이 윤석열 이 인간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을까? 여러분 김건희 얼굴 봐봐. 얘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말 안 하는 건 여성이고, 그죠? 이렇게 뭐 철학자가 뭐 이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걸 하기가 좀 꺼려서 안 했던 거야.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오고, 그죠? 이런 자가 대통령 부인이 돼서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망가뜨려 놨냐고, 무속을 갖고.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여자의 이 얼굴을 보면요, 천민자본주의가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정신세계는 무속에 갇혀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욕망을 가장 충실하게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머리는 뛰어난 여자인 거야. 그래서 무속의 활동을 통하여 지금도 이 자들은 몇 개월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올 거다. 이게 종교라니까. 종교는 그게 가능해. 종교는 현실과 상관이 없거든. 이런 자들의 세계관을 보여줘도 그걸 처먹고 앉아서 그걸 숭상하고, 만약에 이 쿠데타가 성공했다, 세계는 우리를 어여보겠어? 세계는 바로 후진국 가는 거예요. 경제도 같이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독일이 나치를 척결하기 위하여, 그죠? 했던 노력을 여러분들은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야. 정말 모든 걸 다 던졌어. 그런데도 독일 극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실패하긴 했지만은 그걸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고 그 나치의 힘을, 아니 힘이 아니지, 나치의 피를 국민성 안에서 국가 안에서 빼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재판에 넘기고 종신형을 주고 때로는 사형에 처하고 해서 그 흔적을 없앴다고 국제사회에 나왔어.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또 극우 세력들이 나타나서 독일을 점령하고, 독일은 독일을 위한 나라여야 된다 이러면서 성공했다 그럽시다. 그 독일이란 나라가 어여되겠냐고. 경제력은요, 지금 21세기에 세계화된 시대잖아, 그죠? 자기 국가의 경제만 갖고 뭐 먹고는 살겠지만 금방 무너지는 거야, 독일이란 나라가. 이런 구구에 의해서 점령되면요. 그런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정선거가 어떻느냐 철석같이 믿고 민주당 저 새끼들 다 가짜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장사질을 한 게 조중동 새끼들이야. 거기에다가 보수 유튜버들이, 조중동은 뭐 부정선거까지는 안 나가겠죠 당연히. 그래도 언론인데 나도 좋은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자들도 꽤 있어요. 여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항상 이런 짓거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야당의 지도자를 악마화해갖고 빨갱이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의 정치력을 이렇게 모으는 이 거짓 이데올로기잖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야, 미친 새끼들아.
그래가고 그걸 가스라이팅 해갖고 정치를 하는, 이게 보수의 수준인 거야. 뭐 수준이 높아 니네들이 뭔 철학이 있냐고. 응? 그리고 산업화는 뭐 국민이 이루어놨지 뭐 지네들이 이루어놨나?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러겠지, 뭐 박정희의 공을 너는 모르느냐. 아이 뭐 박정희의 공은 그죠? 그런 뭐 유신 독재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억압한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뭐 거라 그러고, 공이 있다 그러면 뭐 있겠지 뭐. 그거는 뭐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어였다는 거야. 그럼 박정희하고 전두환만, 이승만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 그래 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겠어? 민주주의가 가능한 나라야? 그런 나라가 어떻게 외교를 통하여 잘 살 수 있는 21세기의 국가가 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공정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거, 이것도 조중동이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공정, 이쪽과 저쪽을 다 이렇게 하고, 나 얘도는 국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12.3 이후에 국힘이 무슨 민주주의 정당이야. 12.3 이후에는 철학 논평을 한다는 것도 사치예요. 이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과, 내란의 우두머리죠, 법적 용어로. 내란의 우두머리인 이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한 자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게 철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인 거지. 여기에 뭔 공정이 들어가, 병신들아. 공정이 여기 어디 있어? 나치 시대에 나치를 처단하는 게 독일 국민들이 살 길인 거지. 거기에 나치를 하나의 당으로 인정하고 이쪽 한쪽을 또 인정해서 공정하게 논평하는 게 철학자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딴 얘기를 하는 이런 새끼들은 전부 다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내란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김용현 같은 그런 군인이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런데 막 이렇게 따르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마조키즘 병에 걸려도 어떻게 이런 병까지 얻었냐.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그걸 옹호하고 있다고, 정신병자들. 아유 참, 정말. 얘도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이 지금처럼 잘할 때가 있었는가? 철학자로서 볼 때 이 의원들 없었어 봐. 1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모였잖아. 뭐 한동훈과 그 국힘 쪽 의원들도 뭐 18명이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된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만약에 이재명의 정치력이, 그죠, 이번에 4월 선거에서 드러났잖아. 여러분, 4월 선거에서 이재명의 정치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 여도가 강의를 했어 그때도. 그래서 뭐 범죄자를 옹호한다 이러면서 실망했다 이러고, 그래서 그런 뉴스나 뭐 이런 데 가스라이팅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뭐 대성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서 또 다 가짜다 이러겠지. 그게 대화가 돼? 그게 종교에 빠진 자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공정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역사에는 공정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 조중동 쪽에서 이럽니다. 뭐 항상 북한 공산주의를 잘 이용합니다. 항상. 그러면서 뒤집어 씌워. 어떻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어떤 공산주의와 같이 일당 독재 체제를 형성했대. 기가 차죠, 그죠? 이게 만약에 이런 정치력을 갖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네들이 이겼다 그러면 어얘기했어. 아, 우리의 정말 위대한 영도자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잘해갖고 성공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게 뭐 이러는 거야.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래. 그래서 문재인 쪽 국회의원들은 다 쳐내고 이재명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로 다 바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인 거야. 그래서 북한의 그 이상한 이미지랑 연결시켜 갖고 일당 독재 체제에 성공한.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걸 보는 사람은 뭐 바로 이재명이는 김정은하고 동일한 급으로 악마화 되는 거지. 개새끼들. 이런 식으로 써먹은 거야. 김대중도 그래서 빨갱이로 장사를 잘했어요. 그게 국민의 지성을 우습게 보는 거야. 보수라는 새끼들이. 조중동 잘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악마화를 하는 거야. 자기 쪽에서 나오면 막 빨아댄다고. 아마 이런 이데올로기가 뭐 계속 진행되겠지만 재미를 보지 못할. 그러니까 저 보수 쪽 그 선거 진영이 그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위기를 진단하고 그 보수의 가치를 새로 세우고 정치를 똑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민주당 쪽에 지도자의 악마화. 그래서 검찰권을 갖고 그냥 몇 번 압수수색하면 될 거를 갖다가 수백 번 하잖아. 한 건을 갖고 자기들을 한테 한번 적용해 보지. 그게 검찰 개혁은 노통이 하늘에서 그럴 거라고. 검찰 개혁은 윤석열이가 다 한 거예요. 나라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서 이쪽에서 잘하면 뭐 일당 독재 체제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거짓 이데올로기를 계속 만들어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탄핵을 남발하는 당이다. 그리고 또 입법 독재다. 이거 다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된 원인이 뭐야?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야당과 대화한 적이 있어? 그냥 범죄자로 몰고 밤에는 술 처먹고 이상한 교주 역할이나 한 거지. 쪽팔리는지 알아라 진짜. 부끄러운지 알고. 어디 와서 철학자한테 와서 공정을 논해.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자기만 빨아대면 되지. 왜 철학 채널에 와서 택도 아닌 논리를 갖고 가르치냐고.
이런 방식으로 악마화를 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그러면 이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뭔 역사에 죄를 졌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져놓고도 그 죄인과 이재명의 어떤 그 악마화가 거의 동급으로 보는 거야. 입법 독재, 그리고 탄핵 남발. 그래서 계엄령도 오케이, 뭐 오죽하면 계엄령을 냈어. 이제 이래 물타기가 되는 거지. 이게 딱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지금 이게. 그러면서 계속 나가면 뭐 어떻게 될까? 양쪽, 아이고, 뭐 수준이 맞아야 양쪽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지. 수준이 맞아야. 그래서 뭐 그쪽을 빨아대는 사람들은 참 그렇겠지만 얘도가 볼 땐 그래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뭐 2심이 어여 나올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도 가서 뭐 대통령이 못 돼도 민주당에 인재가 많잖아. 저런 것들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뭐 딱 좋다는 거야. 이거 빨리 정리하고 공정한 플레이를 하자는 거예요. 얘도도 뭐 한동훈이가 나오든 홍준표가 나오든 뭐 아니면 누구야 이준석이가 나오든 또 그쪽에 인물들이 나와서 뭐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이준석이는 많이 커야 되겠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이 정치는요 경험이 중요하고 이 대가리를 잘 굴리는 것 갖고는 안 돼.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뭐 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많이 커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뭐 12.3이 정리도 안 됐는데 뭐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지가 뭐 바로 터뜨리더라고. 참 웃겨서 정말. 누가 나오든 공정하게 한번 붙어보자고. 누가 나오든. 그래도 안 돼요 이쪽은. 100% 안 됩니다. 나중에 뭐 또 이리저리 또 선동질 해갖고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악마화해야 되는 거야. 정치는 없고. 그러니까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게 언론이에요. 언론. 나라를 거기다가 한쪽만 털어대서 끝까지 수사해서 박살 내버리는 이 정치검찰 새끼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지금은 가만히 있잖아. 일단은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 압수수색을 100번 이상을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어느 나라 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걸 아마 저쪽으로 적용시켰으면 범죄자 상당히 나올걸요 아마. 법이라 그러는 기본적인 특징도 모르고 법이라 그러면 뭐 아이고 참. 법조항은 인간의 삶을 규제할 수도 없고 인간의 삶에 적용됐을 때 그 법 실정주의가 지배하게 되면 거기 안 걸릴 놈이 없다니까. 김대중도 빨갱이잖아. 빨갱이한테 죽을 뻔한 사람을 빨갱이라 그러면 야 철학적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 진짜? 뭐 다 갖다가 다 죽일 수 있지 뭐. 정말 욕이 아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